자,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쌍방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측근에게 한 녹취록이 지금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성태 회장 말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SNS에 이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감금하기 위해서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라고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 여기다가 이제 북한을 끄집어 넣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북쪽의 사람들이 진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요. 지들 마음대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맞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노린 거고 이거 제대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걸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재명 악마화에 조금 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죠. 이 극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기를 일으키게 하고 마치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짓을 한 건데 김성태 씨의 녹취가 너무나 적나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회유 협박 상황하고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고 예. 또 취재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 말고 지금 바깥에서 김성태를 수발들었던 그 측근들이 또 얘기한 녹취가 있다는데 그거는 또 더 적나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이 어떻게 편의를 봐주고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떻게 협박을 하면서 회사 살리려면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거라서 좀 외통수에 걸렸다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랬었죠. 네, 시작은 그랬죠.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갑자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튑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리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그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귀국하자마자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성남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사람 그 성남시장 거기를 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몰랐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저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이재명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질 때 그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때 이 쌍방울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한참 흔들어댈 때 아닙니까? 그때 김성태 씨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도피를 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어디로 도피해 있었거든요. 그때 지인들하고 연락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지금 대선 과정에서 사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선거에 써먹으려고 나를 엮으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대선에서 그 이쪽이 이기게 되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었어요. 김성태 씨가. 근데 그게 예측과는 달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간에 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일종의 흥정을 한 거예요. 들어오면 싸게 끊어줄 테니까 저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그 설득을 당한 끝에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올 때도 첫 마디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이 말이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이 왜 그랬나 하는 게 지금 이번 녹취록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그 녹취록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허구성을 밝힌 그 법무부의 공식 기록을 통해서 언론이 이제 기사화하면서 밝혀진 건데 민주당의 이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그리고 검사의 수법이 똑같다. 정직하지 못하더라며 울분을 토해낸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피의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대국민 자백이다라고 예. 김남국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자도 틀린 말이 없고 또 김남국 대변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제 일종의 그런 분노가 담겨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법무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물이라고 처음에 제가 그냥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접견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작성되는 거잖아요. 면회온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게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고 교정본부가 당연히 법무부 소속이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인 거고 거기에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간의 본인들의 어떤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아주 편의적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예.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그랬었고 지들한테 유리한 단어 같은 걸 따내서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숨겨왔었단 말이죠. 몇 년 동안을. 그러면 저는 이 대목이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그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교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대로 공공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일종의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가 바치고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간첩 같은 사람으로 몰아갈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응?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데 다 어찌 보면 침묵으로 동참한 셈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거냐? 악마 같은 정권이 나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이 하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검찰 권력의 잔인성, 이 맹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면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 태생적인 비겁함 이게 있는 거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를 다 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오갔었다라고 예.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늘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늘 속고 늘 분노하고 늘 이걸 바꾸자고 외치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허점이 생기고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나 그 계엄이 뭐 선포되고 어쩌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혹은 그 내란의 주역들이 돌아와서 지 부하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단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 짓이 아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저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공직자들의 이 비겁함, 이 더러운 비겁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공직자들을 비겁한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걸로 끝날 일인가. 그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나는 가족을 더 우선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욕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던 상황으로는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문화는 어떻고 제도는 어떻고 그런 진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런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칠 때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세요? 온 언론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지키고 검찰의 악마성을 보도하는데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나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에 앞장을 섰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예. 4대강 가지고 이명박이가 법과 절차 무시하고 막 어거지로 추진할 때 그 관련해서 공무원은 한마디도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 연구기관에 있던 박사 한 사람이 그 얘기 했다가 그냥 치도곤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지키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또 보면서 또 혀를 차면서 탄식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 생각은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 한 명의 증언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도 이제 추가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검찰 소식이 아직 안 들립니다. 예, 그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 적이 있죠. 예. 빨리 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여론이 좀 반전되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긴가민가 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저것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니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통령이 SNS에 착심하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냐 깡패냐 뭐 그런 그렇죠. 폭로 네. 분노하신 건데 내용인즉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예. 지인에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자기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진술하라고 하느냐. 그쵸. 이거는 사실상 강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대통령이 곧바로 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의 강도 그리고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 검찰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동안에 예. 정치적 정말 사망을 시키려고 윤석열, 한동훈 당시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단서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 연어의 술 파티 이런 것들 감찰 지시하다가 보니까 김성태의 전 회장의 그런 진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콕 집어낸 보도들이 최근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그 대북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방북에 대한 그런 성금을 상납했다. 요거 가지고서는 태국에서 귀국을 했었거든요. 예.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이재명 씨와는 전화를 한 것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재명 모른다.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느 순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조사, 진술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고 의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대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드러난 거는 본인이 지인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뭔가 있어야 내놓을 텐데 검찰이 자꾸 뭔가 내놓으려 한다. 이재명한테 돈을 준 게 있다면 차라리 있다고 말하고 싶다. 줬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털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하나의 단서의 발언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또 다른 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있었던 또 다른 배사용 KH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검사실에서 통화를 해요. 김성태 회장이 그러면서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 받는 게 가장 낫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한테도 이 말 좀 전해다오 이러면서 검사실 안에서 그 같이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배상훈 회장과 이런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진술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의 이재명 지사와의 뭔가 문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상당한 근거로 드러났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검찰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검찰에 대한 이런 악랄한 수법은 강도, 살인, 납치보다도 상대방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정말 악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번 사실에 대해서 역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감방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뭔가 혐의를 받으면 검찰에 가서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없는 허위 준수까지 하게 되느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보다 사실 이게 정치적 사건일 때 상당히 더 악랄하게 그런 조사와 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런 평검사의 의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갖고서는 사건을 전제를 깔고 이 방향으로 수사해,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정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있다가 윤석열 정권을 바뀌면서 갑자기 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대선에서 지면 정말 이렇게 비참하구나를 이런 이재명 후보의 그런 여러 탄압들을 보면서 구구절절하게 느꼈던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도 처음에 공소취소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당 전체의 기구로 만들어졌고,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고 지금 7개 대상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12일에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의 건이 이제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대장동 사건, 위례 신고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 저축은행 명예훼손 사건 등 여러 가지 검찰이 조작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전 정권 탄압에 들어갔던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지 이 조사와 수사에 연루된 많은 이전의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명예훼손을 받고서는 정말 평생 트라우마를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깨끗이 그래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을 추가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른으로 둔갑시켜서 녹취록을 왜곡했지 않느냐. 이거 정말 특히 그 개인에 대한 이런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재창희형으로 저도 들리던데 그때 들으셨잖아요. 녹취록. 예, 예. 그거를 실장님,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를 웃어른, 윗어른 그랬는데 그때 많이 웃겼잖아요, 그때.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구나. 저는 정말 검찰이란 조직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예. 예,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갖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정치적 그리고 정신 건강의 소모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올바로 가려면 이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그런 탄압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으로 좀 이렇게 정말 앞으로의 구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피해받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날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들린다고 하던데.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그때 어떻게 들리던가요, 의원님은? 진짜 되게 사람의 예. 이게 리스닝이 웃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으려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그렇게 들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쪽팔려서 어떡하나, 다 맥락이 다 있는 예, 거잖아요. 있는데,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이랑 회의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니까 그것도 찍혀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불필요한 공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외교 순방만 갔다 오면 계속 문제가 되는 그거 MBC 탄압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비상계엄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갖고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그거를 또 덮겠다고 그때 김은혜 또 홍보실장 뭐 대변 얼마나다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또 두둔을 한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본인들이 없는 사실을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되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 쳐야 돼 하는 회한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에도 이재명 후보 우리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하면 예. 참 이렇게
그 김은혜 씨 사례를 보면 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 없는 말을 때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변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대변이 못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변인 브리핑할 때도요, 되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우리 청중들이 다 알아요. 아, 얘는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영혼이 없구나. 예, 예. 그냥 읽는구나랑 정말 이 사람이 무죄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아니면 이 후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말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거에 대한 톤과 매너가 분명히 있거든요. 표정에서 다 나타나고요. 이게 바디 제스처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을 언론한테 얼마나 소통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런 대변인 하면서 JTB와도 인연을 맺었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언론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후보를 정말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